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듣기 싫은 소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음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는 우리 주교재의 2부 7장에 어느 정도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도 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동영상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무엇인가? 소음은 사람이 그냥 듣기 싫은 이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모든 소리들은 전부 다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저기서 이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을 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건 우는 소리가 절대 소음이 되는 게 아니고 아기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애가 이유 없이 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고 자기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땡깡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은 분명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이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음에는 저주파, 즉 주파수 성분으로 봐서 저주파 소음도 있고 중주파 소음도 있고 또 고주파 소음도 있고 복합적으로 다 나오는 이런 백색 소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 주파수별로 또 지속시간별로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소음은 여기 보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니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리니 능률을 저하하는 소리인데 이건 전부 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하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음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어떤 이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소음은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 이것을 우리는 소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음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은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이라는 것은 생활 환경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게 너무 도시화되면 교통소음이라든가 도로소음, 또 공사장에서 막 공사소음,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비행기소음, 뭐 다양하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생활소음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편의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소음도 결국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소음을 우리는 교통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소음이 싫어서 안 타면은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첨단화된 기차를 타면 첨단화될 때 따르는 소음이 어쩔 수 없이 유발되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하철을 타도 소음이 많이 나죠. 그런 소음을 다 우리가 감수하고 이 편의성 때문에 자동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려면 제조업 이런 데서는 공장에서 소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음을 모아가지고 굴뚝으로 해서 소음을 이렇게 송풍기나 또 환풍기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불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앉아있는 이런 작업자들은 소음이 굉장하다고. 옛날에 우리가 전신주 아래에 가면은 그러면 소음이 좀 있잖아요. 하는 소리. 근데 이게 보통 건물의 지하에는 이런 변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전원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또 열이 나니까 이걸 식혀주기 위해서 팬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공장 소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환경 소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은요, 아파트를, 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아주 고층화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30층짜리도 있고 20몇 층도 있고 막 그러죠. 이렇게 고층화 되려고 그러면
청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청을 지지하는 것이 가벼워져야 돼. 이렇게 이 청을 지지하는 건축자재가 가벼워지고 청간이 좁아져 버리면은 결국은 반드시 유발되는 것이 층간소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층간소음은 결국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라든가 철근을 통해 가지고 아래층에 전달이 되고, 그 거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리 울림이 유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자극해주는데, 이런 거실 뭐 한 7m 8m 정도 되는 이런 거실에서 울리는 소리들은 대부분의 소리가 50에서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주파 소음의 소음 장애를, 공해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예를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네, 이런 층간소음은 이 중량소음과 경량소음으로 나뉘어요. 중량소음은 예를 들어서 묵직한 책상을 위층에서 이렇게 끌거나, 아니면은 뭐 의자 같은 것을 탁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꽉 하고 이렇게 끓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퉁 하고 떨어지면 결국은 아래층 그 바닥이, 아래층에서 봤을 때는 이 바닥 자체가 아래층에서 봤을 때는 천장이 되겠죠. 천장이 진동판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울리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것이 쿵 하고 넘어지고 떨어졌을 때 이 천장을 진동판으로 울리게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저주파 소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소음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느냐. 그래서 경량과 중량이 소리가 조금은 다른데요. 불과 한 몇 개월 전에는 이런 소음들이 결국은 아주 규제가 좀 느슨했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니까 한 55dB 이상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야간에는 45dB 이상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45나 55dB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리의 크기가 50dB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dB를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하니까 이런 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무튼 소음만 나면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간에는 40dB를 1분 동안 지속한다든가 평균이, 야간에는 35dB를 이렇게 평균이 나오면은 소음 규제에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dB이다 그러면 조용한 공부방에서 바람 소리 정도 들렸을 때 이런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는 거니까, 아무튼 소리만 내면 무조건 하고 저촉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층화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살 때는 아무튼 위층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소리 내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아래층에서도 역시 그런 소리에 위층이 조심하고 있으니까 서로 양해를 해가면서, 또 그 소리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져 버리면은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막 시끄러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귀가 계속 트래킹을 해서 알아듣는 이런 효과를 우리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신경을 쓰면 자꾸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한번 거기에 층간소음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좀 와해시켜 줘야 되죠. 이렇게 소음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자연의 소리를 어느 정도 틀어놓고 있다든가,